안녕하십니까, 경제해부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대한민국 해운 역사상 가장 전율 돋는, 그러나 외신들조차 경악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경이로운 실화 한 토막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4시, 전 세계 에너지 지도의 심장부인 호르무즈 해협이 단 한순간에 멈춰섰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강타한 직후였습니다. 분노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전 세계를 향해 서늘한 선전포고를 송출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호르무즈는 폐쇄된다. 이곳을 지나는 모든 선박은 우리의 적이며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적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것은 결코 말로만 끝나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가 채 끝나기도 전 좁고 험난한 해협 입구에서 시뻘건 미사일 궤적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태국 국적의 화물선이 이란의 지대함 미사일에 직격당해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고, 불타는 배 위에서 승무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검은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일본의 컨테이너선 역시 선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채 절규했습니다. 바다 위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입니까? 폭 33km에 불과한 이 좁은 바닷길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 천연가스의 30%가 통과하는 지구의 동맥입니다. 이곳이 막혔다는 것은 인류 문명의 전원이 꺼지기 시작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빗발치는 미사일과 짙게 깔린 죽음의 공포 속에서 글로벌 해운사들은 즉시 항해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대 보험사들마저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보상하지 않겠다며 보험 계약을 일제히 끊어버렸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배가 공격받아 가라앉아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법지대가 된 것입니다. 위성 사진에 찍힌 호르무즈 해협 앞바다는 기괴했습니다. 평소 하루 130척 이상의 대형 선박이 오가던 활기찬 바다는 사라지고 마치 거대한 주차장처럼 수천 척의 배들이 공해상에 멈춰섰습니다. 무려 3,000척에 달하는 선박이 오도 가도 못한 채 발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세 나라,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대응은 그야말로 국격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의 선택을 보십시오. 중국은 수입 원유의 45%를 이 해협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다급해진 중국은 특유의 꼼수와 비굴한 외교력을 총동원했습니다. 해상 위에서 선박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AIS,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정보를 교묘하게 조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언 메이든호는 AIS 정보를 슬그머니 중국 소유로 바꿨고, 신호 오션호는 레이더망에 아예 대놓고 중국인 선주 전원 중국인 선원 탑승이라는 문구를 송출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배는 국적을 티르키예로, 정체를 무슬림 선박으로 속여 이란의 눈을 속인 뒤 안전지대에 도착해서야 원래 이름을 되찾는 기막힌 위장수를 선보였습니다. 중국은 전쟁통 속에서도 구걸과 꼼수로 자기 살 길만 찾아내는 비겁한 생존법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의 선택은 비행기 모드 도주였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의 트라우마로 약 200일치의 비축유를 가졌던 일본은 정면 돌파 대신 철저히 숨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일본 선박들은 이란 영해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오만 영해 쪽으로 항로를 크게 우회했고, 결정적으로 선박의 위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AIS 장치를 아예 꺼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듯 이란 혁명 수비대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려 쥐죽은 듯 바다를 기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밀한 도주극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3월 11일 몰래 빠져나가려던 일본 해운사 상선 미찌 소속의 대형 컨테이너선 원 마제스티호가 아랍에미리트 인근에서 결국 미사일에 피격당하고 만 것입니다. 선체 뒷부분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는 굴욕을 겪으며 일본의 스텔스 전략은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꽁수를 부렸고 일본은 숨어서 도망치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려 멈춰선 그 새벽, 모든 배가 뱃머리를 돌려 도망가던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단 한 척의 배만이 엔진 출력을 레드존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의 살벌한 통행 불가 경고를 정면으로 묵살하고 전속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돌진한 것입니다. 은폐도 우회도 협상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면 돌파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이 미친 질주의 주인공,
바로 HD 현대오일뱅크와 원유 수송 계약을 맺은 초대형 유조선 이글 벨루어호였습니다. 길이 336m의 거대 빌딩이 바다 위를 전속력으로 내달리는 모습은 가히 압권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일본도 피격당한 그 죽음의 바다를 유유히 그리고 당당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 대한민국 뱃사람들만이 가진 독한 사명감과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2부 전문가들이 경악한 미친 질주. 이글 벨러호의 정면 돌파 소식이 타전되자 전 세계 해운 전문가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실시간 선박 위치 추적 서비스인 마린 트래픽에는 당시의 믿기 힘든 상황이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페리시아만 안쪽에는 수백 척의 선박이 공포에 질려 갇혀 있고 해협 입구에는 진입을 포기한 배들이 거대한 반원 형태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글 벨러호 단 한 척만이 그 수많은 배를 뒤로 한 채 텅 빈 호르무즈 해협을 유유히 그리고 맹렬하게 빠져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리꾼들은 이 사진을 공유하며 호르무즈의 기적이라고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더 냉정하고도 서늘했습니다. 그들은 이 질주가 얼마나 끔찍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글 벨러호는 길이 336m, 30만 톤급에 달하는 바다 위의 거대한 빌딩입니다. 이 배에는 무려 200만 배럴의 원유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200만 배럴. 이 숫자가 감이 오십니까? 대한민국의 하루 전체 원유 소비량인 280만 배럴에 맞먹는 엄청난 양입니다. 배 자체의 가격과 실려있는 원유의 가치를 합치면 수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게다가 보험사들이 일제히 손을 뗀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란의 미사일 단 한 발이라도 이 배에 명중한다면 수십 명 선원의 목숨은 물론이고 수천억 원의 국부가 바다 밑으로 수장되는 최악의 파국이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선장과 선원 그리고 선사가 짊어져야 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바다 밑의 상황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평균 폭이 약 50km에 불과할 정도로 좁고 수심마저 얕은 편입니다. 전국해운노주협의회 박상익 본부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 수심이 얕은 해협에서 전속력으로 내달리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말입니다. 고속으로 운행할 경우 배의 바닥이 해저 지형에 닿아 배가 찢어지는 좌초의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초대형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깊은 수심의 항로는 모조리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 포대 바로 코앞을 배 밑바닥이 긁힐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공포를 안고 전속력으로 내달린 것입니다. 미사일에 맞을 위험과 해저에 좌초될 위험 사이에서 목숨을 건 줄타기를 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글 벨러호의 선원들은 이런 미친 도박을 감행했을까요? 이란의 살벌한 경고무전이 울려 퍼지던 그 새벽, 선교 조타실에서는 짧고 굵은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멈추면 영원히 갇힌다. 한국 경제를 위해 지금 뚫어야 한다. 그들은 무모했던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냉철하게 계산했습니다. 당시 이란은 통행 불가 경고방송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아직 물리적으로 해협을 완전히 틀어막지는 못한 아슬아슬한 찰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경고만 있고 실타는 날아오기 직전인 그 몇 분의 틈새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갇힐 확률은 100%가 됩니다. 차라리 지금 전속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생존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야성의 감각이자 치밀한 전술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뱃사람들에게 중동의 바다는 낯선 공포가 아닙니다. 이들의 결단 뒤에는 무려 40년에 걸친 피트기는 해운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가 서로의 경제를 파괴하기 위해 상선들을 무차별 공격하던 탱커 전쟁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무려 500척 이상의 선박이 미사일에 맞고 불타오르던 그 지옥 같은 바다를 한국의 유조선들은 묵묵히 항해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도망칠 때 자원 빈국 대한민국의 경제를 멈추지 않기 위해 우리 선원들은 빗발치는 포탄 속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라는 선원들의 증언은 한국 해운의 슬프고도 위대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최근인 2021년에도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되어 95일간 억류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즉 이글 벨로우호의 선원들은 두려움이 없어서 돌진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자신들이 싣고 있는 200만 배럴의 무게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뼈저리게 알았기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배가 멈추면 당장 국내 정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기름값이 치솟으며 물류가 마비될 것임을 그들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글 벨로우호의 선원들이 이란 앞바다를 전속력으로 질주할 때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군사적 상황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1970년대부터 쌓아온 한국과 이란 사이의 독특한 역사적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1977년 서울 한복판에 만들어진 테헤란로가 증명하듯 한국의 건설 노동자들은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이란의 인프라를 지어주며 땀과 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한국은 끝까지 이란과의 경제관계를 완전히 놓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바다 위 극한의 대치 상황에서 미사일 스위치를 누르려는 이란 장교의 머릿속에 이란으로 가는 유조선이라는 보고가 어떤 미묘한 억지력이 작용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 맥락과 뱃사람들의 결단이 합쳐져 전 세계가 경악한 호르무즈의 기적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글 벨로우호는 사선을 넘었지만 해협 안쪽에 남겨진 이들의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멈춰버린 바다에서 미사일 포화를 견디고 있는 우리 선원 183명의 눈물겨운 사투와 대한민국 경제를 덮친 이중 충격의 공포를 해부하겠습니다. 제3부 멈춰버린 바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덮친 이중 충격의 공포. 이글 벨로우호는 사선을 넘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차가운 강철 감옥 안에 갇힌 채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미사일 궤적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가 지정학적 분석이니 공급망 위기니 하는 점잖은 단어를 늘어놓을 때 페르시아만 안쪽은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곳엔 무려 26척의 한국 국적 선박과 183명의 대한민국 선원이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미사일의 섬광이 내 배의 갑반을 비추고 수 킬로미터 밖에서 터지는 폭발의 진동이 선체를 흔듭니다. GPS는 이미 먹통이 되었고 레이더에는 정체불명의 고속정들이 쉴 새 없이 접근했다 사라집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들이 겪고 있는 실시간 공포입니다. 선원들이 보내온 영상은 처참합니다. 50일 치면 넉넉할 줄 알았던 식료품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HMM 회원연합노조의 증언에 따르면 중동 현지 기항지의 탕점들은 사재기와 폭동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쌀 한 톨을 구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숙시와 전기를 만들기 위해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데 한정된 연료마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둠과 어둠 속에서 굶주림과 사투를 벌이는 183명의 절규를 우리는 이 숫자 뷰에 가려진 비극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바다 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183명의 고립은 곧바로 대한민국 땅덩어리 전체의 경제적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의 혈관인 호르무즈가 막혔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95%를 이 좁은 해협에 의존합니다. 반도체를 찍어낼 전기를 만드는 카타르산 LNG의 20%도 이곳을 통과합니다. 봉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 원유 시장은 공포라는 이름의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배럴당 60달러대였던 유가는 단 9일 만에 111달러를 돌파하며 60%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이중 충격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그 기름을 사기 위해 막대한 달러가 필요해집니다. 달러 수요가 폭발하자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떨어지며 환율이 폭등합니다. 즉, 우리는 비싸진 기름을 더 비싸진 환율로 사와야 하는 최악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는 것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라는 국가 통제 카드까지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물가 대책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모세 혈관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비명입니다. 비용의 폭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닷길이 막히자 해상 운임은 나흘 만에 2배가 뛰었습니다. 유조선 한 척을 움직일 때마다 붙는 전쟁 프리미엄 보험료는 기존 0.1%에서 무려 3%로 30배나 폭등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배를 띄울 때마다 수십억 원의 생돈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이 천문학적인 물류 비용은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으로 직행합니다. 석유화학 제품, 플라스틱 포장재, 마트의 식료품 가격, 그리고 택배비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서비스의 가격표가 바뀌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유가 100달러 시대가 지속되면 한국 성장률의 0.9%포인트가 공중분해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글로벌시티은행은 한 발 더 나아가 전 세계 주요 경제국 중 대한민국이 가장 파멸적인 파격을 입을 것이라는 서늘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지수는 화려한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우리의 실물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더 차가운 바닷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국뽕의 환호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대로 주저앉을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미디어가 바다의 폐쇄에 절망할 때 거시경제의 심장부를 꿰뚫어보는 이들은 전혀 다른 곳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막혔다면 땅을 봐야 합니다.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을 비웃으며 꽉 막힌 해협을 완벽하게 우회하는 신의 한 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4부 아무도 모르는 진짜 비상구, 사우디와 UAE의 육상 송유관. 모든 미디어의 시선이 불타는 선박과 꽉 막힌 호르무즈 해협의 검은 바닷물에만 쏠려 있을 때 거시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소수의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곳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멈췄다면 이제는 땅을 봐야 합니다. 이란의 미사일 사정거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꽉 막힌 해협을 비웃으며 원유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신의 한 수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비상구가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가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사막 한가운데에 수십 년 전부터 몰래 깔아둔 거대한 핏줄, 육상 송유관 온쇼어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이 루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줄기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거대한 파이프는 사우디 동부의 원유 정제 핵심 기지인 아브카이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메마른 사막을 무려 1200km나 가로질러 반대편 서부의 홍해 연안 항구인 얀부까지 연결됩니다. 1200km면 서울에서 부산을 3번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강철관 속으로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랍에미리트가 자존심을 걸고 건설한 아부다비 원유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송유관은 UAE 내부의 원유 집결지인 합샨에서 출발해 오만만과 맞닿아 있는 푸자이라 급유 터미널까지 약 400km를 직선으로 이어줍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 송유관이 왜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판을 뒤집는 아이디어일까요? 지리학적 위치를 보면 소름 돋는 해답이 나옵니다. 두 파이프라인의 도착지인 사우디의 얀부 항구와 UAE의 푸자이라 터미널은 모두 이란이 꽉 틀어주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페르시아만 안쪽 위험한 구역에서 배에 기름을 실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땅속 깊은 파이프를 통해 안전한 바깥쪽 항구로 원유를 곧바로 쏴버린 다음 그곳에서 대기 중인 유조선에 기름을 채워 전 세계로 보내면 끝입니다. 이란의 해협 봉쇄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거대한 우회 고속도로인 셈입니다. 수송 능력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우디의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라인은 하루에 무려 700만 배럴의 원유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UAE의 파이프라인 역시 하루 최대 180만 배럴을 처리합니다. 두 개를 합치면 하루 약 880만 배럴입니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전체 물량 2천만 배럴을 100% 대체하기엔 한계가 있겠지만 중동발 원유 공급이 0이 되는 최양의 파국을 막기엔 충분한 양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공장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산소 호흡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소름 돋는 국뽕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송유관의 끝단, 즉 원유를 배에 실는 터미널과 정제 시설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이 거대한 인프라를 건설한 주인공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입니다. 사우디의 얀부, UAE의 푸자이라 곳곳에는 우리 현대, 삼성, GS건설의 땀방울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준 시설로 우리가 쓸 기름을 안전하게 받아내는 이 기막힌 연결고리.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중동에 공을 들여온 진짜 이유이자 실력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송유관보다 더 무서운 대안이 존재합니다. 바로 전략적 외교의 틈새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도의 움직임입니다. 인도는 LPG 소비량의 60%를 수입하며 그중 90%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해협 봉쇄로 전국의 식당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모디 인도 총리는 이란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담판을 지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란은 이례적으로 인도 해군의 호의를 받는 인도 국적 LPG 운반선의 통과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란 대사가 공식 석상에서 인도는 친구다, 인도 선박은 안전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틈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란과의 오랜 경제 협력 관계와 테헤란로로 상징되는 우호적 역사가 있습니다. 바닷길이 막혔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동에 쌓아온 그 막대한 신뢰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꽉 막힌 바다 위에도 우리만의 특별 항로가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글벨러거호가 전속력으로 질주할 때 이란 혁명수비대가 포를 쏘지 않았던 이면에는 이란 역시 한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파트너를 완전히 적으로 돌리기엔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는 멈춰선 것처럼 보였지만 사막 밑을 흐르는 강철 파이프라인과 국익을 건 치열한 물밑 외교전을 통해 끊임없이 살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 길의 중심에는 언제나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외교적 끈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육상 송유관이 뚫려 있고 외교전이 치열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기름은 파이프로 흐르지만 그 기름을 싣고 올 배를 타는 선원들은 여전히 미사일의 가시권 안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적처럼 사선을 넘은 이글벨러호의 영웅담 뒤에 가려진 여전히 바다 위에 남겨진 183명의 우리 국민들, 그리고 이 위기를 관통하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은 무엇인지 대망의 5부에서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제5부 결론. 대한민국의 핏줄을 잇는 힘, 그리고 남겨진 자들을 위한 기도. 가장 위험한 바다에서 전 세계가 숨죽이고 눈치를 볼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과감하게 움직인 것은 역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최고 속도로 돌파한 이글벨러호의 서사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자원 하나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전 세계의 자원을 끌어모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처절한 생존 방식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냉정하고도 서늘한 팩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지만 이글벨러호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가 아닙니다. 선적은 말레이시아이며 그 배를 타고 사설을 넘은 선원들 또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용역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는 이 배의 질주에 대한민국을 떠올리며 경악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비록 배의 국적은 말레이시아이고 선원들은 외국인들이었지만 그들을 움직인 실질적인 명령과 지휘는 대한민국 HD 현대에서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멈춰서고 모든 해운사가 보험과 안전을 이유로 항해를 포기하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오직 대한민국 기업만이 우리 원유를 실은 배는 멈출 수 없다는 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선사와 외국인 선원들에게 미사일 포화와 좌초의 위험을 뚫고 전속력으로 돌파하라는 그 무거운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가 경제의 시임장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 한 척의 통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을 지휘하고 외국 자본과 인력까지 움직여 국익을 관철해내는지를 보여주는 압도적인 실력의 증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국뽕을 느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지휘 통제력입니다. HD 현대가 내린 그 독한 결정과 지휘 덕분에 목숨 걸고 가져온 200만 배럴의 원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충남 서산 대산항에 도착한 이 원유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심장박동으로 변합니다. 이 기름이 휘발유가 되어 우리 가족의 출근길 자동차를 움직이고, 항공유가 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품을 전 세계로 날라주며, 나프타가 되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의 부품과 일상용품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불빛이 꺼지려 할 때 우리의 일상을 지켜낸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바다의 핏줄을 잇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의 리더십과 뱃사람들의 피와 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 속에 숨겨진 이 거대한 연결망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우리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의 손에 닿았는지 체감하지 못합니다. 최첨단 AI 시대라 할지라도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물리적인 힘은 결국 험난한 파도와 미사일의 위협을 뚫고 적도의 바다를 건너온 유조선의 엔진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힘은 화려한 기술 이전에 이 보이지 않는 거친 바다의 핏줄을 잇고 있는 사람들의 땀과 피,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업의 결단력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기적처럼 빠져나온 한 척의 배에 환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저 칠흑 같은 페르시아만 바다 한가운데로 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GPS조차 잡히지 않는 먹통의 바다 위에서 시뻘건 미사일 궤적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고 있는 183명의 대한민국 선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줄어드는 식량과 연료를 아껴가며 조국의 구조선이 닿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고 형제이며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들입니다. 정부가 보급품 전달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중동의 포화는 여전히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수천 개의 기뢰를 깔며 바다를 지뢰밭으로 만들고 있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200달러를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수가 아닙니다. 유가도 아닙니다. 단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바다에서 국가의 심장을 멈추지 않기 위해 사선을 넘게 만든 HD 현대의 결단과 이를 실행해낸 모든 뱃사람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롭고 두려운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선원 183명이 하루빨리 그리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힘은 남겨진 단 한 명의 국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바다 위 이름 없는 영웅들의 무사 귀환을 빌며 오늘 준비한 경제 해부실 긴급 특집을 마칩니다. 오늘 해부해드린 호르무즈의 진실과 대한민국 기업의 독한 결정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그리고 우리 선원들의 무사 귀환을 함께 응원하신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경제해부실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의 이면과 국익의 현장을 날카로운 칼날로 해부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우리 채널이 더 깊이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선원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